가족의 문제가 뭔지 알아? 할 말을 안 하는 거야. 먼지처럼 그냥 털어내버릴 수 있는 일을 세월에 묶여서 찐득찐득하게 굳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거지. 가족이라서 절대 먼지처럼 털어지지 않는 기억도 있다. 가족이라서.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드라마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속 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오지와 덕PD 나와 계세요. 네, 이번에는 가족영화 덕질을 제가 하고 있는 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지랖 넓어지려고 하는 덕PD입니다. 멘트를 왜 둘이 바꿔가지고 바꿨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짠 건가요? 이번에는 제가 덕질하는 분야를 좀 가져왔습니다. 들고 와봤습니다. 네. 지긋지긋하다 가족영화. 또 가족 영화. 가족 정말 드라마. 진짜 덕질이다 이것은. 나도 한다, 덕질. 진심이다. 제가 그동안은 좀 가족영화 컨셉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오늘도 가족 테마의 작품을 그렇죠.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일단 오프닝 오프닝. 어떠셨는지 네. 좀 듣고 싶어요. 저 완전 공감했잖아요.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지 않나요? 세상에 가족밖에 더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모든 게 용인되고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세바시 강연을 소개하는 라디오를 진행을 하는데 그 어제 녹음한 게 이혼 변호사 최유나 씨가 강연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제목이 이혼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소통의 기술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신이 놓인 상황이나 입장과 뭐 마음을 터놓고 말하고 그거를 서로 이해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 더하기는 2라는 근데 그게 알면서도 되게 안 되고 어. 문제는 이걸 하려고 해도 골든타임이 있대요. 아, 이 소통도. 그건 중요하죠. 그게 만약에 이해를 구하고 내 마음을 말하고 이렇게 터놓고 말하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나중엔 이걸 회복하려고 해도 결국엔 안 되고 이혼해야 맞아요. 되는 부부가 생긴다는 거예요. 쌓이니까. 응. 골든타임 근데 있죠. 결국 가족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 골든타임을 그냥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켜켜이 묵혀두고 가족이니까라는 끈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참다 폭발하는 경험. 아마 한 번쯤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 약간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돼? 그죠. 라는 느낌이 또 들 때가 그치. 있어요. 그 왜냐면 가족끼리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아이 들고. 그리고 책디가 옛날에 닭다리 때문에 운 사건 있잖아요. 닭다리 안 준다고. 아, 우리 집 아직도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서운하면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다 나온 그러니까. 거잖아.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먼지처럼 그냥 털어내버릴 수 있는 일인지가 이제 항상 의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가족이라서 먼지처럼 털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세월 때문이라기보다는 약간 기대 때문이다. 아니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이걸 몰라. 내가 희생한 닭다리가 몇 마리인데 알아주겠지. 알아주겠지라는 그 서운함? 혹은 이 정도는 알아서 눈치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거죠. 막 시시콜콜 얘기해야 되냐. 그렇죠. 솔직히 타인한테는 눈치를 저희가 되게 잘 챙기잖아요. 근데 가족한테는 그게 안 되는 것 안 같아요. 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파를 싫어하는데 파밖에 없는 음식을 무조건 다 같이 먹는다든가 이제 이런 거는 보면은 약간 뭐지? 내가 파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같은 느낌.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랑 같이 고기 먹으러 간다든가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가족에게 약간 이중잣대가 생긴다.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관계는 사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1 더하기 라는 1처럼 건데. 알지만. 다 알고 특히 사회생활 하면서는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해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가족한테는 약간 이런 마음도 있어요. 알면서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내 집에서도 좀 편하게 좀 있자. 그렇지, 맞아. 그렇지. 내 집에서까지 이래야 돼. 내 집에서까지 사회생활 하듯이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이해도 되는데 가족이라서 또 쉬운 것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서로를 용서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저도 가족이라서 어려운 것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남들한테는 사과 한 번, 감사 한 번, 아니면 뭐 표현 한 번이 쉬울 것 같은데 가족한테는 그게 되게 안 되고 새삼스러울 때도 있고 이 제목이 그래서 드라마 제목이 너무 다가와서 제목부터 마음에 들었던 아는 건 작품인데 별로 없지만.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 드라마의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대사라서 가져와 봤고 이 드라마 전체적으로도 명대사가 포진해 있으며 또 충분히 퀄리티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제가 그동안 참 많은 가족 소재 작품을 봤지만 좀 이 드라마는 가족을 다루지만 빤하지 않은 이제 가족 드라마라서 자신 있게 추천하러 들고 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지가 준비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등장인물과 줄거리를 좀 먼저 소개를 간단히 스포 없이 해보겠습니다. 책디 이제 관계도 글 준비해보시고요. 네.
이 드라마의 중심 인물은 김상식 씨 일가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김상식. 이름이 네, 상식이야. 김상식 씨 가족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김상식은 중장년에 거의 은퇴를 할랑말랑한 그 정도 나이대의 아저씨인데 이렇게 소개하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네 아버지다. 정말 무뚝뚝하고 어쩔 땐 거칠기도 한데 직업은 화물차 운전사인데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본인이 어렵게 자랐지만 자기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자기는 배움도 짧고 뭔가 기술도 없었지만 정말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화물차 운전을 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과 이렇게 이 가정을 건사했던 가장이에요.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고 그 가족에 대한 사랑도 분명히 있지만 그걸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오히려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뭔가 집에서는 이렇게 서먹서먹한 아버지인 거예요. 특히 또 화물차 운전은 집에 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네요. 긴 시간 밖에 있다 가끔씩 집에 들려서 옷 챙겨가고 뭐 도시락 챙겨가고 또 오래 비우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 자식들은 다 커버리고 그 자식들과의 관계는 서먹해져 버렸고 그게 회복되지 않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이 아마 많을 거예요. 주위에도 그러니까요. 많은 어떤 흔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 그러면서 서럽게. 억울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난 난 가족을 이렇게 위해 열심히 최선을 했는데. 다했는데 그 곁에는 또 전형적인 우리네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가족을 위해 평생 열심히 노력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름은 진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인데 엄마는 엄마대로 어렸을 때는 좀 유복한 가정에서 나왔지만 어떤 모종의 이유들로 인해서 집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식이랑 같이 세 남매를 기르고 건사하기 위해서 평생 살림하고 뭐 하고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낭만, 그다음에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을 간직한 그런 어떤 이렇게 순수한 부분도 갖고 있는 그런 어머니인데 이 둘이 부부가 열심히 평생을 애들 키우고 산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시작에서 어느 날 진숙이 남편인 상식을 상대로 폭탄 선언을 하면서 드라마는 출발합니다. 바로 어떤 선언이냐면 이혼? 졸혼입니다. 그래. 한창 졸혼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몇 년 전에. 그 당시에 나왔던 드라마기도 한데 진숙이 갑자기 나 당신이랑 졸업하겠다. 더 이상 당신이랑 살기 싫다. 심지어는 이런 묘사도 나와요. 막 숨만 쉬어도 싫고 너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너무 싫다고. 상식이 아저씨 어떡해. 그래서 이 집 정리하고 자기가 살 돈 조금 모아놨으니까 방 얻어주면 자기는 따로 살고 싶다. 이러면서 거의 폭탄 맞고 시작한 거예요, 드라마가. 그러게.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면서 이 부부와 이 부부 사이에 있는 삼남매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가 나오는데 뭐 그냥 졸혼을 했고 엄마 잘 생각해봐 뭐 자식들이 달래고 이렇게 흔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갑자기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데 드라마가 이 졸혼 선언을 받고 상처받은 아버지가 어느 날 화물차 이제 정차해놓은 곳 근처 산에서 발견이 되는데 어머.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머. 예를 들면 수면제 약병이 발견됐고 그걸 많이 복용하진 않았지만 그걸 지니고 있었고 어떤 산에 밤 늦은 시간에 혼자 산을 탔다가 갑자기 뭔가 어디서 굴러 떨어져서 죽을 뻔한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약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네. 혹시 어머니의 그 말 그것 때문에 때문이니까. 목숨을 어. 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걸까?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의식을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기억상실. 잠깐만, 선생님. 역시 드라마다. 재밌다, 재밌어. 자, 막장이에요. 막장이라면 미리 밝힐게요. 기억을 상실해요. 근데 이 상식의 기억이 그냥 통째로 날아간 게 아니고 언제 이후에 기억이 사라지냐면 22살이던 시절의 상식. 그게 언제냐면 이제 막 엄마인 진숙과 서로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막 꾸리기 시작해서 진숙의 뱃속에는 큰딸이 있고. 임신된 상태고 둘이 가진 거는 없지만 열심히 뭔가 이게 해보자 하는 그런 풋풋하고 사랑스러웠던 시절에 거기서 기억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모든 세월에 대한 기억은 없어진 거예요. 네. 이게 좋은 건가? 자, 이게 이제 모르겠네. 드라마의 어떤 출발점에서 벌어진 큰 세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막 도시락도 집어 던지고 막 화만 내고 유리창 깨고 이러던 아버지가 아니라 처음 막 정말 낭만 청년. 당신 다 해줄게. 과일 사왔어요. 좀 먹어봐요. 막 무리하지 말아요. 막 이러던 시절에 상식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제가 진숙이라면 짜증날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저 같아서 그래요. 아니, 여태까지 한 짓을 기억 못하고 말이야, 이 양반이. 막 정말 자식들 중에 심지어 자식들 얼굴도 너무 낯설고 그렇지. 진숙을 보면서
진숙 씨, 막 이러면서 막 그때 스윗하던 말투와 모든 행동을 그대로 하는데 진숙은 진짜 복장 터지는 거야. 그동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다 그렇지. 잊어버린 채 피해의 기억은 있고 그렇지. 그때 가해의 사람만 기억은 있고. 남아서 굉장히 막 서글퍼하고 진숙 씨가 왜 이렇게 나한테 화내지? 막 그렇지. 서운해하고 삐지고 막 어. 이런 상태 된 거야. 사실 근데 상식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한창 행복하고 막 열심히 살아보려고 22살 젊은 청년이 눈 감았다 뜨니까 다 늙은 중년이 됐는데 그렇지. 세 남매나 있고 내가 살아있던 진숙 씨는 나를 너무 싫어해. 극혐해 막.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너무 서운해하고 자기는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내가 도대체 어떤 어. 삶을 산 걸까라는 생각을 할 그러니까 거. 왜 이렇게 날 싫어할까 말해주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 세 남매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솔직히 자기들이 각자 삶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은 신경 쓰지 못했던 자식들인데 부모님이 이렇게 각자 엄마 아빠 차례대로 왕폭탄을 터뜨리니까 자식들도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제 드라마 시작되는데 이 삼남매도 잠깐 소개를 하면 이제 위에 딸 그다음에 둘째도 딸 막내가 아들인 전형적인 전형적이네요. 한국의 삼남매 가정이고 첫째는 이제 은주는 정말 대문자 T, MBTI 대문자 T. 그러니까 엄청 떡 부러지는데 남들한테 이제 뼈 때리는 말이 그 사람을 피를 난도질을 하든 말든 그냥 뼈 때리는 말도 서슴없이 날리고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장녀라서 그랬겠지만 집안이 어려울 때 자기가 제일 젊고 대학생 시절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정말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막 알바만 하고 자기의 행복보다는 가족을 도우려고 애썼던 또 그런 면모도 있는 큰 언니예요. 근데 이 언니는 공부도 잘해서 나중에 변리사로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남편이랑 지금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있고 둘째가 있어요. 자, 우리 책디 둘째 뭐죠? 언니와 막내 남동생 사이. K차녀. K차녀지 정말. 낀 세대 우리 둘째. 세대 모든 걸 양보하고. 맞아요. 양보. 키워도 양보 나오죠. 아마 책디도 닭다리 얘기도 했지만 정말 서운한 순간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여기 닭다리는 두 개인가? 둘째도 이래요. 이 둘째 이름은 은이에요. 아까 큰 언니 이름은 은주고 둘째는 은인데 은이가 비중이나 어떤 이야기에서 하는 역할을 볼 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인데 이 은이는 둘째로 뭔가 끼어서 자라면서 양보나 배려 같은 게 몸에 배어 있는 그 인물이고 주변 인물들한테도 다정하면서도 되게 유머러스하고 또 특히 집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중재 역할을 자처하는 인물이에요. 중재의 아이콘. 짧게도 그러신가요? 네, 저는 심지어 저는 광고 A를 꿈꿨어요. 왜냐면 어머. A가 중재를 엄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고주와 이제 그러겠지. 이 광고 회사 사이에서 그치. 조율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나의 일이다. 이거 자신 있다 해가지고 야, 꿈꿨던 싫지 않았나 적이 보네, 근데 그게. 뭔가 슬픈데 있었죠. 살면서 획득한 스킬로 나 너무 뭔가, 자신 있다 해서 꿈꿨던 적이 어. 있었죠. 이 은희도 그런 인물이에요. 계속 중재하고 엄마가 화났을 때 엄마, 아빠한테는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둘째 딸인데 F네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눈치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렇네. 눈치가 빠른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본인의 그 감정이나 이런 걸 빨리 숨기고 남들을 이제 더 신경 쓴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은주랑 은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다. 성격이에요. 이거 막내 지유가 있죠? 아들인데 정말 그냥 막내 아들 그냥 아들내미예요.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애교도 많고 그 철딱서니가 없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밖에 나가면 여사친들이 너는 누나 2명 때문에 네가 사람 됐다. 사람 됐다. 그렇지. 이런 말을 듣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는 백날 막내인 거야. 내가 다 커서 이제 내 돈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도 우리 집에서는 항상 막내로서의 정체성으로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치. 약간의 불만도 있고 요런 그냥 각자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각자 직업도 다른 이 삼남매가 이 엄마 아빠의 폭탄 선언을 앞에 두고 어떻게 풀어나가냐가 드라마의 세팅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들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또 현실감 있게 잘 그려졌고 좋은 연기로도 그게 잘 표현돼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에도 나오고 드라마 극중 대사에도 나오는데 은희의 친구 찬혁이 은희한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지구 내부보다 태양 내부의 물질 분포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 사실 이거는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 나왔던 한 구절을 이제 찬혁이가 인용한 건데 그만큼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맞아요. 알기도 어렵고 또 동시에 알려고 하지도 하지도 않는 않지. 것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의 어떤 대표적인 게 바로 가족들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가족들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냐라는 것이 이 드라마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저도 느꼈지만 두 분도 느낀 적 있을 것 같아요. 가족 혹은 가족만큼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내가 이걸 당연히 알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거나 혹은 어떤 일인데 몰랐던 것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상식인의 집안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집이랑 너무 비슷한데? 이런 구성이 생각을 똑같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아빠에 대한 기억인데 음. 저희 집안의 뭔가 포지션이라고나 할까요? 그의 뭔가 성격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고 뭔가 즉흥적이고 굉장히 독단적이고 하면서 그 이유의 근거로 그는 외아들이고 귀한 아들이다 막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되게 생각해 왔던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식이처럼 젊은 시절에는 일 때문에 워낙 바빴고 하니까 집안에서 뭔가 우리와 같이 시간을 보낸 스타일은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그런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우르르 시간을 맞추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 대한 성격을 우리도 모르게 되게 자기중심적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빠는 그냥 소심한 성격이었던 거예요. 저는 아빠가 소심하다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잘하는 데는. 아빠와 소심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느꼈을 것 아빠는 같아요. 소심이 아니라 그냥 되게 즉흥적인 사람이고 되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나중에 이제 다 커서 이런 대화를 나눌 때가 있잖아요. 돈에 대한 거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거든지 그냥 자식과 부모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런 판단을 같이 나눌 때 그냥 그렇죠. 1대1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아빠의 성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투자 같은 거에 소극적이고 되게 안정지향적이고 되게 소심한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너무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아니, 왜 이렇게 약속 시간을 아빠 마음대로 바꾸냐. 아빠가 그때 뭐 2시에 만나자고 해서 스케줄을 다 바꿔놨는데 갑자기, 안 되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그건 너무 우리한테 배려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했더니 그냥 아빠는 불편해할까 봐. 뭔가 누군가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되면 말고 하면 이렇게 계속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자신만의 그런 배려의 표현? 이런 거였던 그렇죠. 거죠. 근데 전혀 알지 못했다. 그렇죠. 그걸 뭔가 표현하는 데 있어 익숙지 않다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해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생각해보면은 제가 되게 투명하잖아요. 저는 물려받은 것 같아요. 투명함이? 우리 엄마 아빠는 비밀이 없다. 너무 투명해. 그래가지고 최근까지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떨어져 산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저 집에서 같이 산 시간보다 혼자 사는 시간이 훨씬 길거든요. 그렇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오히려 거꾸로 우리 가족 입장에서 제가 너 그런 애였어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럴 특히 수 이제 있죠. 물어보시지. 20대 이후에 어. 왜 이러지? 애가 약간 이런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말 잘 듣는 아들. 그리고 막 제가 이제 그 공립학교지만 기숙사가 있는 데를 다녔는데 그럼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고 2학년 때는 2주에 한 번, 3학년 때는 한 달에 한 번 갔어요. 그러면은 점점 네, 줄어드네? 네, 그치, 이제 그치. 아예 안 가고. 지금 대학 온다면 아예 안 가. 1년에 몇 번 뭐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막 가면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거야. 친구들이 누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애도 되게 투명하고 자기 막 일상을 공유하고 다 싶어 하는 얘기해주고. 애고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애가 대학에 가더니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비밀이 너무 많아. 비밀도 많고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게 그리고 애써 막- 숨긴 게 아니라 네.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숨긴 그렇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시험 잘 보는 애들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 간 다음에 취업을 할 때 이제 시험 봐서 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뭐 고시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뭐 면허를 딴다거나 그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애는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면허를 따는데 네,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고 뭔가 그냥 자꾸 부모님이 생각할 때 어렸을 때 얘는 커서 뭐가 되겠구나 하는 건 다른 일을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심해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또 오래됐으니까 그런 게 없어졌지만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내가 뭔가 부모님이랑 시간을 더 보내야겠구나. 오히려. 그래야 이후의 모습을 발견할 것 같은 거야. 특히 저는 아, 가족이랑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완전 어렸을 때 빼고, 그러니까 성인이 된 이후에 정말 많은 슬픔과 그렇죠. 분노와 피와 땀이 그런 거를 더 느낄 것 느껴질 같은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엄마 아빠는 두 분이서는 가신 적이 있는데 해외에 다니시거나 한 적이 있는데 나랑 같이 해외여행 동생이나 나랑 같이 해외여행 가면 어떤 모습일까? 뭘 좋아할까? 그걸 모르니까 한번 이걸 가지고 인생을 반성을 하게 됐다. 소통의 골든타임인 것 같은데요?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 안 너무 모르다. 아무튼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로 저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비슷한 게 내가 숨기는 건 많지만 부모님이 나한테 숨기는 거 없다 없겠지, 생각했는데 맞아.
그때 있을 좀 수 있지. 놀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공주님이랑 왕자님처럼 이렇게 그냥 천생연분처럼 정해진 짝 한 쌍이라고 어렸을 때는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내가 좀 컸을 때 대학생 때 뭐 소개팅해서 누구랑 연애한 얘기를 해서 너무 다른 놀랐거든요. 사람과 연애한 얘기?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 왜냐면 충격적이었네. 당연히 모든 사람이 처음 사귄 사람이랑 결혼하지 결혼을 하진 않지. 않잖아요. 그치. 그 시절엔 물론 손해본다거나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보통 연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죠.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고 그때부터 아. 엄마가 약간 그 사람으로 보였던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지? 이렇게 개별적인 엄마도 존재. 나처럼 뭐 연애도 해볼 수 있고 학교도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어떤 그렇죠. 일들도 할 거고 내가 아는 엄마의 삶 외에 어떤 영역들이 존재한다. 있었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솔직히 귀여운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발견했다 생각하고 제 얘기는 아니지만 가까운 경우에 저희 엄마랑 큰엄마가 저희 아버지의 형의 부인이니까 손 윗사람이었겠죠. 네. 그래서 형님 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거의 대학생 때 큰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고백을 할 게 있다면서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얼마 전에 알았는데 내가 3살 어리네. 뭐야?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자기가 더 나이가 나이도 많을 줄 위라고 알고? 생각해서 되게 편하게 대했는데 좀 기분이 나빴거나 했으면 알려달라. 미안하다.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앞으로 호칭이나 아. 이런 대우를. 막 아니, 주민등록번호 물어보지 않으니까. 아니, 굉장히 늦게 하셨네. 보통 나이를 물어볼 법도 한데 어. 처음 이제 이렇게 시집 오고 이러면 뭐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그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이었는데 네. 그거 외에도 어떤 다 커서 가족들이 이런 사람이었어. 가 된 순간들이 굉장히 있죠. 많았고. 그쵸. 그걸 왜냐면 되게 하나로 고정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 경험한 바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 고정된 이미지도. 캐릭터와 어. 이미지가 변할 거라는 생각을 그쵸.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부분은 정말 일부분밖에 음. 없는데 심지어는 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실은 할아버지가 클래식 기타 음악 듣는 걸 좋아했다. 좋아하셨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그런 거 장례식장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 유품 정리하면서 그치. 그러니까. 모아두신 CD의 어떤 것들을 보니 음. 어떤 음악의 팬이었구나. 재즈를 좋아하셨구나. 막 어떤 책들을 주로 제일 많이 이렇게 손때가 묻어서 제일 많이 보셨구나. 이런 것들을 어렴풋이만 알다가 막 그걸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 수많은 가족에 대해서 모르는 것 혹은 심지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가족의 문제는 오프닝으로 돌아가자면 찐득찐득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모른 척 외면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얘기하지 않으면 오해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해명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오해가 사실처럼 그 관계를 가로막아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드라마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끌어가는 중요한 키워드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오해이기도 해요. 상식이 두 집 살림을 하는 듯한 그 흔적들이 있어요. 왜냐면 화물차 기사니까 뭐 집에 안 울산, 들어오니까. 울산이나 뭐 어디 이런 공장에 그런데 며칠씩 이제 묵다 오니까 근데 갈 때마다 뭔가 왜냐면 버는 돈에 비해서 자꾸 돈도 세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 남자가 바람이 나서 다른 집 살림을 하나 차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이유로 이유가 있었네.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가 나중에 밝혀지게 되고 수면제랑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그걸 왜 안 물어봤을까? 약간 그런가? 쉽지 않지. 이런 거예요. 물어봤을 바로 수도 있지. 물어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상식이 진숙이 되게 갖고 있었던 오해도 한 번 물어봤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오해인데 그 얘기를 듣고 진숙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여태 그거를 꽁하고 살았냐. 그렇네. 이런 막 복장 터지는 반응을 보이기도 다른 하고. 의견을 읽으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서로 다치지 않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훈련이 정말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삼남매도 그 엄마 아빠의 상황뿐만 아니라 각자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문제들,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은주 같은 경우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또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만 아이를 지금 그 계속 가지는데 실패하고 남편과의 관계도 원활하지 않으면서 남편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가정에서 은주도 굉장히 많은 상처와 아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은희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됐던 찬혁이란 인물 있죠. 네. 그 남사친? 태양에 대한 네. 대사를 인용했던 찬혁이란 인물도 여기서 거의 명예 가족이라고 해줄 만큼 이 가족들과도 다 친하게 지내고 은희의 어떤 가장 오래된 좋은 친구예요. 근데 은희가 겪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대학생 때부터 9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오래 만났구나. 근데 그 3년 전부터 사실은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두 집 살림하고 있었네. 거기가 불륜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 일을 겪었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은희는
언니를 가장 심리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언니한테 찾아갔더니 언니가 막 비수가 되는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위로가 필요한 아이에게 언니는 칼만 막 꽂은 거야.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동시에 이 바람피는 사실을 찬혁이 알고 있었는데 은희한테 말을 안 했던 것 같은 정황이 있어요. 그건 또 실망이지. 은희 입장에서는 제일 친한 친구가 내가 남자친구, 오래 사귄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배신당하는데 넌 나까지 배신했어. 이러면서 찬혁한테도 절교 선언을 하면서 그게 5년 전 일인데 그래서 5년 동안 언니인 은주랑 쩔친이었던 찬혁이랑 손절하고 절교한 채로 지냈던 거예요. 독하다. 진짜 어떻게 보면 독하죠.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저는 내가 쉽지 막 않다. 연락도 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 5년 동안 꽁꽁 얼어 있었던 이 관계를 서서히 다시 회복해가는 또 시점을 맞이하면서 그 와중에 막 회사 대표랑 어떤 뭐 로맨스도 생기고 이걸 또 찬혁이랑 상담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지고 볶는데 찬혁이랑 미묘한 기류가 있는 거예요. 뭐야. 그러게 그냥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몰라. 전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 지우는 지우대로 자기가 막내로서 이제 철딱선이 없이 부둥부둥만 당하다가 뭔가 독립된 정체성을 갖고 싶어하는 그걸로 어떤 사고도 치고 이런저런 각자 크고 작은 고민들 그리고 사건 사고들에 막 휘말리면서 각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상식과 진숙도 애들도 힘들지, 애들도 사는 게 다 힘들지. 그래서 부모한테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했을 거다 이해하는 듯한 대사도 나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미묘하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 사는 거 각자의 이유로 각자 그렇죠. 힘들지만 그래도 좀 노력하자. 오해가 쌓여서 찐득해지기 전에 털 수 있게 약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찬혁이 또 명대사를 또 날려요. 가족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명대사 된다며? 은희를 통해서 배웠다. 근데 이게 맞거든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하기가 너무 쉬운 게 가족인데 노력을 안 하면 가족이야말로 가장 돌이키기 어려운 관계 맞아. 단절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이라는 관계는 어떻게 보면 너무 공기처럼 당연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진짜 막장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불륜과 기억상실과 뭐 솔직히 이것만 놓고 보면 막장이 맞고 사건들도 막장인데 아니 근데 배우들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나는 우리가 솔직히 네. 다른 막장 드라마를 보고 뭔가 통쾌하다고 생각하는 건 거리감 때문이거든요. 네. 내 인생에서는 일어날 그치. 것 같지 않은 그 거리감 때문에 김치 안전하게 싸대기는 보는데 없거든. 이 드라마는 사건은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걸 맞닥뜨린 인물들의 그 감정선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그러겠네요. 좋은 연기까지 더해져서 너무 섬세하게 잘 담겼기 때문에 이게 막장으로 막 다가오진 않고 오히려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떤 나의 공감 요소가 발견될 것 같아 보면. 네. 각자 꽂히는 부분이 다를 그러니까. 거예요. 아마 각자의 어떤 입장이나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이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그 제목부터 알 수 있듯이 의외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많이 모른다. 그렇죠. 라는 그런 뒤통수를 세게 맞는 그런 드라마였고 웰메이드예요. 이게 많이 솔직히 화제가 안 됐긴 했는데 그러게요. 의외로 어떤 수치나 반응들은 다 좋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그리고 이제 배우진을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는 화제성, 스타성보다 연기력으로 그렇죠. 배우가 누군데요? 정말승부한다. 뭐 정진영, 김상식이 한예리. 정진영 배우고 진숙이 원미경 배우. 거기부터 이미 끝장이고. 그치. 엄마 아빠 이제 끝장났어. 이 드라마 참고로 추자연의 드라마입니다. 추자연이 나옵니다. 김은주 진짜요? 그 역할로 나온 게 추자연. 첫째 언니가 추자연이에요. 그리고 은희가 한예리. 한예리. 이렇게 해서 완전 거의 다들 인생 연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만들면서도 뻔하지 않은 가족 드라마 정말 강추드리려고 가져왔고 바캉스에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보세요, 가족들과. 혼자 마음과 보세요.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묵은 먼지도 털고 아니 그 갑자기 옆에서 닭다리 얘기 나온다고. 나도 너무 그러니까 같이 보다가 눈물 터뜨릴 것 같아. 막 공감해서 울고 있는데 왜 우니?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각자 누군가의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 갖고 왔습니다.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드라마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 드라마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책플릭스의 클로징 코너인데 이번 주에 뭐 봤지? 제가 뭐 진짜 보셨나요? 오늘 한 주 동안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거 왜요, 고민할 왜요? 시간에 봤으면 뭐가 그러니까 본 게 없어서. 빨리 보면 되는데 그래서 어제 오늘 소개하려고 급하게 봤습니다. 벼락치기에서 대박.
넷플릭스의 성난 사람들 비프를 보고 비프를 왔는데, 봤어? 네. 그게 어제 볼 수 있는 드라마. 어제 약 5화까지 아. 네, 보고 왔는데 정말 명작이다. 여기에 침착맨이 나온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와, 닮았다. 여기 주인공이 두 명이 생각도 있거든요. 못했네. 스티브 연이 연기한 데니가 나오고 사업가 에이미가 나와요. 이 에이미의 남편이 침착맨입니다. 그래, 어쩐지 신청력이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보시면 딱 뭔가 느끼실 거예요. 내용은 말 그대로 성이 날대로 난 빡쳐있는. 데니와 음. 에이미가 운전 시비가 붙어서 복수하는 내용이 이제 음. 그려지는데 이 둘을 경제적 환경으로 나눠서 보면은 굉장히 달라요. 음. 데니는 도급업자라고 여기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맡기면 그걸 하고 돈을 받는. 그 뭐 경제적으로 뭔가 풍족하지 않죠. 의미는 사업가예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지만 이제 이 사업을 넘기고 다른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넘기고 좀 쉬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일상에서 화가 계속 쌓이고 그렇지. 성이 정말 날대로 나 있는데 그걸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이게 현대인들한테는 다 마찬가지인 진짜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나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 정도 돼야 분노 조절 장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료가 보셨어요? 필요한 정도. 그러니까 항상 사회생활 할 때는 가식이 쌓이고 이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의 켜켜켜켜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터트릴 지점이 없는 거죠. 근데 누구나 면전에 대놓고 우리가 욕하는 상황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가식으로 가려져 있는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제3자를 쳐서 다시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데니가 그 수리해준 집주인이 있어요. 집을 이제 무언가를 수리해주고 이제 바이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인터폰으로 데니를 욕하는 집주인과 아내의 소리가 무시하고 들려온다든지 한다고. 그리고 물건을 바꾸러 갔는데 영수증 있으세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데니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하고 막 찾으니까 안내 방송으로 환불하시는 분들은 뭐 영수증을 영수증 꼭 미리 챙겨오세요. 뭐 챙겨오시기 빡치네. 바랍니다. 이런 킹받네, 식으로 진짜. 열받게 하는 잘못한 거예요. 거 없는데 되게 킹받네. 그래. 면전에 대놓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 거기다 대고 또 데니도 화를 낼 수가 없고 에이미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체를 돈 많은 여자한테 팔아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가식을 막 그러니까 면전에다 대놓고 그렇지. 뭔가 거래를 해야 되니까. 되게 안 좋은 말을 하는데 대놓고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막 가식 웃음을 그렇죠, 짓고 예. 남편한테 그걸 풀어내고 싶은데 이 남편이 약간 상식이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공감해주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잔뜩 화가 나 있는 에이미한테 명상하라고 감사일기 쓰라고 하고 열받았어. 내가 되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감사일기 진짜. 막 분노에 차 있는 이 둘이 어쩌다가 이제 운전 시비가 붙어서 정말 가식 없이 복수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이 둘이 일상의 활기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맞아. 엔돌핀 막 도는 느낌이야.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결국에 경제적 환경이 다르지만 두 사람이 느끼는 이런 분노의 정도라던가 활기가 없어진 이 가시관에 가려진 이런 삶의 태도는 똑같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둘을 감정적으로 그대로 표현해도 포옹해주고 뭔가 공감해줄 사람이 이 두 사람한테 모두 필요했다라는 내용을 말하는 내용이어서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저도 끝까지 보겠습니다. 유명하죠. 명작으로 기다리고 유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색티가 화가 많이 쌓였나 봐요. 그래. 건강하면서 갔다고. 조심하세요. 네, 저 조심하고 있어요. 네. 닭다리 잘 챙겨 드시고 주변 가족들인지. 그렇습니다. 웃음 장착하고. 자, netflix 콘텐츠 하나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넷플릭스 콘텐츠 가져왔습니다. 이번 주 영상 청년이네요. 특집이네요. 자, 니모나. 니모나? 니모나 넷플릭스에서 지금 핫한 애니메이션인데 역시 애니메이션에 관심 없는 네, 두 사람. 애니군요. 자, 간단히 줄거리 설명을 해드리면 중세시대 느낌이 나는 가상의 왕국이 배경입니다. 근데 이런 중세 판타지물을 보면은 약간 역사적으로 내려온 유산 같은 게 거기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에 어떤 괴물이 세계를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 봉인했어. 그거를 물리친 영웅이니까 봉인을 했어. 잘 보관해라. 하는 또 그렇죠. 마법사의 네. 돌이 있어. 근데 누가 이걸 열겠지. 자, 그래서 하든지 뭐 깨뜨리든지. 그 정확히 뻔한데 재밌는 거는 그 영웅의 정신을 이어받은 기사단이 있는데 그 기사단의 후예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제 귀족과 평민이 나눠진 계급 사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중세 배경이 아니라 여기 첨단 과학의 시대인 거야. 첨단 과학의 시대에도 계급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근데 얘들은 막 무슨 호버크래프트 타고 다니고 자동 검으로 막 싸우고 말을 타는 게 아니었어. 아니야 스마트폰 같은 거 다 갖고 다니고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사단이 중세스러운 문화와 어떤 첨단 과학스러운 그러네. 그런 거 사이에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자, 문제는 어쨌든 계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귀족과 평민. 근데 최초로 영어 시작 시점에 기사단에 귀족이 아닌 평민 출신의 기사가 뽑히게 된 상황입니다. 이변이네요. 그렇죠. 역사적인 한 걸음이다. 어. 그런데 그 기사를 여왕이 임명하려는 순간, 그 엄청난 세레모니의 순간 어떤 음모에 의해 여왕이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하고 그 누명을 누가 쓰느냐? 평민 출신 기사가 뒤집어 쓰게 되는 말 거예요. 되나? 자기를 임명시켜줄 사람을 왜 죽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 이름이 발리스터인데 어. 이 발리스터가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벗어보려고 해요. 왜냐면 평판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간 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모로 단단히 올감해진 상황이고 왜냐면 생중계되고 있었는데 얘를 임명하려고 검을 주는데 그 검에서 뭐가 나가가지고 어머, 여왕이 어머, 죽은 어머. 거야. 여기 스포 아닙니다. 빼박이네. 네, 빼박이죠. 그래서 이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감옥 안에 뜬금없이 어린아이의 외모를 가진 니모나라는 애가 나타납니다. 제목이 니모나예요. 너 짱 빌런인 것 같다. 그러니까 빌런에게 뭐가 필요하냐? 사이드킥이 필요하다. 조수가. 내가 너의 사이드킥으로 도와줄게. 라면서 막 꼬셔요. 근데 애가 그냥 뭐 허언증이야 갑자기? 그게 아니라 변신이 가능한 애야. 니모나가요? 니모나가. 오. 그래가지고 이 니모나가 막 코끼리로 변신하고 막 고릴라 변신하고 이러면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니모나와 함께 평민기사 발리스터가 자기 누명을 벗고 과연 진짜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는 누구냐 이걸 찾아가는 판타지이자 미스터리이자 굉장히 동화스러운 작품입니다. 니모나 뭐지 외계인인가? 재밌죠? 근데 작화가 장난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저는 사실 그래? 스타일 때문에 보기 시작했는데 이 스토리는 아예 모르고 그리고 메시지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다 보시고 나면 그러니까 설명 앞에만 들으시면 뭐 유치한가 싶을 수 있지만 설정이 흥미로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계속 만들면 넷플릭스 안 끊을 수 있다. 오.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어서 뭔가 무거운 작품들 보시기에 약간 지치거나 아 화가 쌓인다 이런 거 말고 왜? 약간 그냥 편하게 힐링하겠다. 편하게 힐링하겠다. 신선하게 리프레시하고 싶다. 왜냐면 아무튼 스타일이 진짜 예술이에요. 작화 스타일 같은 아니 거. 애초에 궁금하네요. 중세랑 사이언스 픽션 둘 다 극악의 난이도일 것 같은데 그걸 합쳐놨어요. 아까 생중계에서 약간 띄용했어요. 아 임명식을 임명식을 생중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설은 믿는 약간 그렇죠. 그런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재미를 찾고 싶으실 때 좀 편하게 부담 없이 한번 넷플릭스 재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재밌게 보신 작품들 있으면 저희 댓글로 나눠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맞습니다. 자, 팟빵의 마들렌 뮤님. 저번 주에 소개한 순도 100%의 휴식 여행 얘기 실컷 했죠. 자, 제 친구와 동생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여행 다녀야지 말년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라면서 여행 가자고 조르는데 사실 전 여행이 그닥 즐겁지 않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우리 지난주에. 행복한 순간 잠깐이고 여행 전후로 챙겨야 할 모든 순간들이 버거운 노동으로 그래, 다가왔었나 봐요. 노동이니까. 갔다 오면 그렇죠, 진짜. 저도 이제 그 노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휴가 계획을 짜기 아이고. 시작했기 때문에. 여행 싫어하는 게 나만 그런가 이상한 건가 싶었는데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겨야 충전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일찍 깨달아 그랬던 거구나 싶어요. 그리고 또 태어난 게 범죄 조만간 읽어보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오디오 클립에 또 아라리아 님이 혼자 휴가 와서 책플릭스 들어요. 비가 많이 와서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비멍하면서 잘 쉬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는 잘 쉬고 싶어서 책만 들고 왔습니다. 보내주셨네요. 핸드폰도 내려놓고 잘 쉬고 싶은데 비가 너무 와서 비 너무 왔죠. 재난 문자 맞아. 때문에 탈 디지털은 안 되네요 하셨어요. 책플릭스와 함께 그러면 쉬고 있는데 계속 재난 문자가 띠 울리는. 오는 거군요. 그렇죠.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디오 클립에 TOB 땡땡땡땡 님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책플릭스를 통해 알게 된 박상영 작가의 신작 들으니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박사는 작가 책 소개했었죠. 그럼요. 초창기에. 더구나 얼마 전에 재밌게 읽은 여름에 우리가 먹는 것 새 송지연 작가 에피소드는 저절로 미소 짓고 말았어요. 진짜 웃깁니다. 돌아온 것 반가워요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유튜브의 신희진님, 환영합니다. 기다렸어요. 오뜨밀도 벌써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출퇴근길이 신날 것 같네요. 해주셨고요. 혹시 오뜨밀에서도 책플릭스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책플릭스에서도 이렇게 오셨네요. 하고 싶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오뜨밀이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에도 쏠쏠님과 책플 바캉스 새로운 에피소드 계속 기다렸는데 업데이트 소식이 떠서 너무 반가워 저의 첫 리뷰도 남깁니다. 기다려주셨군요. 그렇군요. 4주간 재밌는 콘텐츠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애플 팟캐스트 청취자가 제일 많은데 댓글은 제일 없습니다. 애플 그러게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인스타에 뚜띵짐님, 오이라플라스님도 환영 인사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뭘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또 추천작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